믹스드 인티저 논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데이터 보정과 그로세라의 크기를 동시에 이제 예측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공정상에는 이제 많은 양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 많은 양의 그런 공정상의 데이터를 이제 실제 공정에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용을 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는 그 컨스베이션 룰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이제 데이터의 컨실레이션을 수행을 한 후에 그 파라메타를 예측한다든지 RTO에 쓰인다든지 플래닝 스케줄링을 쓰인다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공정성의 데이터는 많은 그 랜덤 에러하고 그다음에 그 그로스 에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거해주고 사용을 해줘야 되고 있습니다. 그로스 에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측정값하고 이제 메저먼트 값하고 그다음에 실질값하고 이제 저런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저런 차이를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그로스 에러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랜덤 에러를 나타내는 것인데, 랜덤 에러는 저렇게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매우 큰 저런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일정한 그 컨서베이션에 만족하는 그러한 랜덤 에러를 제거하는 것이 데이터의 컨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로스 에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정을 하는 방법들은 이제 많은 연구가 되어왔는데요. 주로 이제 시리얼 엘리미네이션 방법하고 시리얼 컴펜세이션 방법, 이제 컬렉티브 컴펜세이션 방법이 있는데, 시리얼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로스에다가 판별된 그 위치를 이제 언메저드 베리어블을 처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 보정을 하고 그로스에라를 제거한 다음에 언메저드 베리어블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로스에라의 크기를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임플레멘테이션 하기는 쉬운데, 이러한 계속적으로 이제 시리얼 엘리미네이션 하는 과정에서 리던던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리얼 컴펜세이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개씩 그로스에라의 크기를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리던던시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지만 그로스에라의 크기를 맨 처음 예측한 그로스에라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정확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컬렉티브 컴펜세이션 방법이 있는데, 컬렉티브 컴펜세이션 방법은 위에 그 시리얼 엘리미네이션이나 시리얼 컴펜세이션보다는 매우 정확하지만 이제 동시에 많은 양의 그 그로스에라의 크기를 예측하고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되기 때문에 그 계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더스트리얼 프로블럼에는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컬렉티브 메서드 중에서 계산 시간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을 제안했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철강 공정에서 그 많은 양의 부생가스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 부생가스 공정에 대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보통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 컬렉티브 컴펜세이션 방법은 이제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쓰이는데요. 보통 데이터 보정 모델과는 달리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시는 이 델타 값을 이용해서, 델타가 이제 그 그로스에라의 크기인데요. 보통의 데이터 보정 저 델타 값을 넣지 않고 그냥 보정을 한 후에 저 델타 값을 나중에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사이멀테니어스 메서드 이 방법은 저 델타를 저 그로스에라의 목적값에 넣고, 그 다음에 가장 최소의 그로스에라의 그 개수를 찾기 위해서 그 그로스에라의 개수도 이제 목적값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물질 수지와 같은 그런 그 밸런스식을 컨스트레인트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로스에라의 크기에 대한 그 제한 조건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로스에라가 이 측정값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큰 값에 오른쪽으로 치우친 그 바이어스를 갖는 경우나 혹은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바이어스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그 그로스에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이제 제한 조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이제 모든 그 매저드 측정하는 그 측정값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모든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0이냐 2이냐 이런 거를 계속 탐색하기 때문에 많은 그 계산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약간 그 방법을 수정했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이제 직접 그 그로스에라 에스티메이션하고 데이터 보정하지 않고 맨 처음에 데이터 프리레컨실레이션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정값이 나오면은 그 보정값을 가지고 이제 메저먼트 테스트를 이용해서 그로스에라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로스에라가 없으면은 위에 그 데이터 보정한 값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로스에라가 있게 되면은 그로스에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인티저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로스에라의 크기와 그다음에 데이터 보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로스에라가 말하는 그로스에라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뒤에 포뮬레이션 나와요. 프리데이터 레컨실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보통 경우와 같이 복잡한 수는 측정값하고 그다음에 보정값의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 나왔고요. 컨스트레인트는 컨시더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변수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보정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 메저먼트에 대해서 보정값이 나옵니다. 이런 보정값이 이제 그로스에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벡터라고 해서 메저먼트하고 그다음에 레컨사일드 밸류하고 그 차이를 어드저스트먼트 벡터라고 하죠. 요것을 이제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구하면은 이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이제 노멀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노멀 분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노멀 분포에서 벗어나면은 요 메저먼트에 대해서 이제 그로스에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로스에라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한 후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로스에라의 크기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그로스에라가 이제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 앞에 메저먼트에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그로스에라의 텀을 넣어요. 보통은 y는 x, 그러니까 x의 보통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로스에라가 탄생되지 않은 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 하거든요. 그로스에라가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정값에서 이제 그로스에라의 크기가 이제 측정값하고 이제 차이를 최소화하는 이런 식의 데이터 보정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른 거는 이 텀을 하나 더 넣어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그로스에라가 있느냐 없느냐를 탐색하기보다는 앞에서 메저먼트 테스트를 써서 메저먼트 테스트에서 그로스에라가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만 이런 인티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훨씬 더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뮬레이션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이런 간단한 균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에라 위치는 랜덤 무작위를 이제 줬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에라의 크기는 측정값에 이제 한 0.15배 이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이 얼마나 이제 좋냐 나쁘냐 이걸 이제 오버올 파워로 오픈은 바이어스든 에러가 이제 정확히 얼마나 탐색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파워는 그로스에라가 도입된 그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별을 하느냐 이걸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의 방법, 그러니까 모든 변수에 대해서 그로스에라의 크기를 찾는 이 방법과 제가 제안한 방법을 비교했는데, OP나 이제 EP는 보시듯이 별로 이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 넘버를 보게 되면은 제한 방법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들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제 철강공정에 이제 적용하는데, 철강공정에는 보통 이 원광석하고 그 다음에
코크하고 이제 코크를 이제 코킹을 해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선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블래스트 퍼너스에서는 이제 선처를 만들고 그다음에 더 나중에 이제 코레스트 퍼너스도 선처를 만드는데 그 이제 선처를 가지고 이제 베이직 옥시전 퍼너스에서 이제 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많은 경우 부생가스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코어를 코킹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부생가스는 CO2 가스라고 하고 블래스트 퍼너스는 BFG, 코레스트 퍼너스는 CFG, 그다음에 베이직 옥시전 퍼너스는 LDG 가스, 이런 경우 많은 부생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생가스들은 이제 공중에 이제 절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많은 경우 이제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로 가서 이런 서로 이제 섞이고 해서 에너지원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원이 사용되느냐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그 컨서베이션도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많이 측정을 해보면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보정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대상 보정인데요. 그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많은 약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생산 공정이고요. 흰색은 이제 소비 공정인데 이쪽에서는 BFC 가스가 생산이 돼서 이 라인을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많은 믹스드 스테이션을 가는 거죠. 믹스드 스테이션으로 가서 다른 그 가스들과 섞여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건데 너무 커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CO2 가스가 발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소비 공정을 따라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 데이터 보정을 이제 수행해 보았는데 수행하기 전에는 그 각각의 가스들이 이제 그 밸런스 에러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데이터 보정 후에 이제 그 밸런스 에러가 이제 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보정한 것에 대해서 그로스 에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았습니다. 주로 보니까 이제 그 COG랑 그다음에 LDG, CFG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로스 에러가 있다고 이제 판별이 이런 그로스 에러의 크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바이어스를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런 계산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안한 방법은 많아야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앞에 그 방법에 의해서는 한 40분 정도 걸리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것을 이제 엑셀 상에서 그 VBA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가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 인풋을 하고 합니다.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메뉴를 누르시면 그 데이터 보정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보정을 수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로스 에러가 있나 없냐 판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그 총기화차 판별과 총기화차 추정을 이제 누르시면은 그 총기화차 판별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0인 거는 총기화차가 없는 거고 1인 거는 총기화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총기화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이제 판별해 보면은 그 예측 결과가 이렇게 쭉 생산량 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 보정과 그로스 에러의 크기 동시에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그 방법을 철강 구조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았는데 주로 이제 COG와 CFG, LDG의 생산 공정에 대해서 총기화차가 있으면 판별이 되고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그 각각의 공정들이 얼마나 많이 에너지원을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이제 그 리더가 할 수 있게 됩니다.